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꽤 익숙해진 제도입니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랐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비공개입니다. 아쉽지만 현장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장소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입니다. 안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각각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참석자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이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 또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이고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까지 이 핵심 당사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혹시 심의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있다면 기피 절차를 밟아야 하죠. 앞서 이재용 부회장 때는 이 양창수 위원장이 이번에는 빠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오늘은 따로 기피 신청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30종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합니다. 이후에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직접 의견을 냅니다. 각각 의견 진술 25분, 질의응답 15분, 총 40분씩입니다. 자,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자유토론을 거치고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합니다. 오늘은 안건이 4개니까 총 4번 표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했고 또 한 검사장이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본 이른바 부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리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아마 회의장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직접 들어보면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오늘 회의의 안내문을 보면 대검찰청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견서라는 건 이 수사팀과 신청인 사건 관계자들만 내는데 대검이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손을 떼겠다던 대검, 이 심의위가 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의견서 받을지 말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듯 아닌 듯 이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녹취에도 나왔던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일단은 신라장을 수사를 해도 그 서면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예.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자, 이 신라젠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과의 거리를 두었던 유 이사장, 이 검찰의 수사 심의 당일인 오늘 3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저보고는 오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할 얘기도 좀 있고 이번 녹취록 보고 나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언론의 인터뷰가 수사 심의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한 유 이사장. 자, 이어서 내가 하는 추측, 내가 그린 시나리오는 이렇다라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2월 초에 신라젠의 그런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을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에게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채널A에 외주를 준 사건으로 윤 총장도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데 당시 남부지검은 이들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 이사장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 지시 역시 제19 감싸기가 아닌 윤 총장 본인 감싸기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다정회가 끝난 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심의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심의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인데 이 심의 참석을 위해서 이 대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V자를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고 대놓고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준 건데요. 자,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서도 얘기해보죠. 아무튼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의혹 당사자 전원 출석입니다.